네, 주간 이슈페이 국회방송의 김동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페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무기징역. 어제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네요. 네, 이번 주,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이었죠. 거의 뭐 정치권에서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일 겁니다. 네. 국회도요. 연휴 직후였던 어제 윤 전 대통령 이 비상계엄에 대한 판결에 온 관심과 이목이 집중이 됐었습니다. 이 재판의 최대 관심이 뭐였냐면 이 비상계엄의 내란 여부에 달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심 재판부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결론을 짓고 윤 전 대통령에게 이제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저도 같이 들었는데 네. 이 지기현 판사가 했던 그 말 중에 이 사태의 핵심이 뭐냐 이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의 핵심이 뭐냐면 국회에 군을 보낸 것이다라고 이제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이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까지 나오면서 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또 이상민 전 장관 등의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 모두가 이제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인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다라는 이제 등식이 성립이 된 건데요. 네. 이에 따라서 이제 비상계엄이 내란이냐에 대한 논란은 이제 사실상 종결됐다라고도 이제 보여집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직후에 이제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민주당은 사형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제 무기징역이 나오면서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이제 내란범 사면 금지법도 통과시키겠다고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고요. 예. 국민의힘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발표를 했는데 당시 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이제 당원과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고요.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그 어떠한 세력과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 오늘 장동혁 대표의 입장도 나왔는데요. 예. 안타깝다, 참담하다. 앞에 리포트에서도 보셨는데 이런 입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1심 판결일 뿐이고 무죄 추정의 원칙까지 언급을 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이슈픽 살펴보겠습니다. 네, 설 민심은 이제는 밥상머리 그 설 민심은 좀 없어지는 그런 추세가 아니냐. 어제 뭐 그 저희 토론 그 코너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번 설 연휴가 닷새 비교적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올해 2월은 굉장히 좀 빨리 지나가는 느낌이고 벌써 2월 20일이 됐어요. 네, 시간이 이제 굉장히 빨리 간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설 명절이 연휴가 좀 길었습니다. 그 신앵커 같은 이번 설 명절에 어떤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셨는지 아무래도 궁금하네요. 이제 뭐 좀 먹고 사는 그런 이야기들, 네. 경제 얘기. 네. 그 주식 증시가 뭐 가파르게 올라가는 5천 뭐 500까지 올라갔고 오늘 뭐 600, 700까지 갔습니다만 그것과 이제 또 부동산 이 정책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주로 이제 민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네요. 정치에 대한 얘기도 좀 하십니까? 정치에 대한 얘기는 김 기자가 좀 해주실까요? 네, 그 여야가 전한 설 민심, 이제 정치인들은 지역 주민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민심의 바로미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야가 전한 설 민심을 들어보면 이제 제각각이었는데요. 뭐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지만 먼저 이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설 민심을 전했는데요. 내란 종식 또 사회 대개혁에 대한 확고한 국민 명령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 그래서 이제 각종 개혁 법안 또 3차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행정통합특별법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들이 많았다라는 민심을 전했고요.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를 전했냐면 네. 민주당의 민심과는 조금 달리 그 정부 여당 견제에 대한 이제 방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박성원 수석 대변인은요, 이제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 또 입법 폭주를 중단하라는 민심의 준엄한 경고들이 있었다라고 전했고요. 정의용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설 민심을 세 단어로 정리를 했는데 민생, 심판, 혁신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 일각에서 전한 민심은 이제 당 내부 갈등 봉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이 당 내용이 쉽사리 이제 네. 이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양당이 설 민심을 제대로 읽었는지는 또 국민이 이제 판단을 몫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슈픽 살펴볼까요?
네, 불효자는 웁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야기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예. 사진을 어떤 사진일까요? 네. 예. 언론에 좀 많이 나왔던 사진이네요. 네. 네, 이 사진은 이제 설 연휴 기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SNS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요 주택 6채를 보유한 자신을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올린 데 대한 이제 응수 차원에서 네. 장 대표가 모친이 살고 있는 이 충남 보령시의 낡은 시골집 사진을 올린 건데요. 사진 위에 보면 이제 내용도 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장 대표는 이제 대통령이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 또 95세 노모가 이 집 없애려면 내가 얼른 죽어야지. 에휴라는 이제 글들이 있는데 네. 이후에도요. 장 대표는 이 대통령과 다주택자를 두고 SNS 설전을 연일 이어갔습니다. 예. 여기에 여야도 좀 가세를 했는데요. 이 사진이 실상은 이제 2026년의 현재가 아니라 4년 전인 2022년 자신의 채널에 올린 홍보 영상을 캡처한 사진이라고 이제 민주당 측에서 밝혔고 여기에 이제 감성팔이로는 주거 불안을 잡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다주택 관련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요 부동산 폭등의 주범은 공급 없는 규제 일변도 정책을 추구한 문재인 또 이재명 정권이라고 비판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네, 여야 부동산 대책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주간 이슈픽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이슈픽 국회 방송의 김동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